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푸르른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르게리트라는 이름을 가진 친절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게리트는 숲속 주민들과 평화를 이루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연을 돌보고 오후에는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만 가장 신비로운 것은 숲 깊은 곳에 사는 루시르라는 이름의 여우였습니다. 루시르는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지혜를 가진 여우로 숲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루시르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르게리트는 숲을 탐험하다 가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잃었느냐, 소녀여? 라고 불러오는 이는 바로 루시르였습니다. 마르게리트는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큰 나무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루시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르게리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명받은 루시르는 그녀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둘은 길을 걸으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르게리트는 숲의 일상과 동물, 친구들에 대해 루시르에게 이야기했고 루시르는 오래된 숲의 전설과 비밀을 들려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게리트는 루시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언제든 필요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루시르는 미소를 지으며 숲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마르게리트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마르게리트의 숲속 집은 언제나 따뜻함과 우정이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르게리트와 루시르의 우정은 숲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우정을 이루었으며 이는 프랑스의 오래된 동화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프로방스에는 마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작고 아늑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이 빵집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크로와상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마리의 크로와상을 맛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프로방스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근처 산에는 마법의 능력을 지닌 커다란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용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나 산에 있는 신비한 보물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산에 사는 용이 나타나 마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리, 너의 크로아상에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다. 내가 만든 크로아상은 나의 마법과 연결되었지. 내일 아침 나를 찾아와 보아라. 마리는 꿈에서 깨어나 당황스러웠지만 직감적으로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마리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약간의 크로아상을 준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마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이 지키고 있다는 보물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크로아상에 숨겨진 비밀이 더 궁금했거든요. 산에 도착하자 그녀는 꿈속의 용을 만났습니다. 용은 놀랄 만큼 친절한 목소리로 마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마리. 내가 만든 크로아상은 마법사에 의해 축복받은 것이란다. 너의 진심이 담긴 크로아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마리는 용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최고의 크로아상을 만들기 위해 성심껏 노력했을 뿐인데 그런 힘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용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다. 너의 진정한 사랑과 정성이 크로아상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지. 특별한 재료나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성이 중요하단다. 마리는 용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 크로아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에게 내 마음의 온기를 전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대가로 너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크로아상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로방스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그녀의 크로아상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마리의 크로아상을 먹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마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마리는 크로아상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녀의 크로아상은 마법적인 맛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 깊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크로아상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 마법의 크로아상은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자체로 신비로움과 마법으로 가득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숲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에버트리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버트리가 숲의 생명력과 조화를 지키는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한쪽 끝에는 루미에르,
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항상 에버트리 근처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숲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비를 너무나도 좋아했으며 특히 에버트리에만 서식하는 특별한 은빛 나비에게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시들고 동물들이 사라지며 많은 나비들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지 걱정에 휩싸였고 일부는 숲의 마법이 사라지고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숲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숲의 중심에 도착한 그녀는 울고 있는 은빛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나비는 에버트리에 사는 마법의 존재 엘라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라핀은 숲의 마법을 지켜주는 요정이었으나 어느 날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라핀이 잠든 이후로 숲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미에르는 엘라핀을 깨우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장 현명한 연금술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고 연금술사는 마법의 빛, 많이 엘라핀을 깨울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빛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숲의 깊은 곳, 가장 험난한 절벽 위에 있는 빛의 꽃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루미에르는 빛의 꽃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의 동물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루미에르는 여러 난관을 이겨내며 마침내 빛의 꽃이 있는 절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평범하게 오를 수 없는 높이였으나 은빛 나비의 도움으로 루미에르는 절벽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절벽의 꼭대기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빛의 꽃이 있었습니다. 루미에르가 꽃에 손을 대자마자 강렬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빛은 숲 전체를 감싸면서 엘라핀의 잠을 깨워주었고 숲은 다시금 생명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엘라핀은 루미에르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숲의 비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로 루미에르와 숲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그녀의 용기와 사랑으로 인해 마을은 숲의 신비로운 힘을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모든 은빛 나비는 루미에르를 기리기 위해 더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잠자는 숲속의 나비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루미에르의 연기를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무엇인가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루이는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루이는 작은 배낭에 빵과 물을 넣고 숲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숲에 들어가기 전 마을의 나이 많은 할머니가 루이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절대로 정직함을 잃지 말거라. 그곳에선 마음이 시험받을 것이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루이는 주변의 경이로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나무들은 하늘 높이 우뚝 솟나 있었고 그 빛깔은 푸르고 찬란했습니다. 각종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숲속에는 작은 동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이곳이 마법의 숲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루이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곧 자신의 앞에 반짝이는 물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강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걷다 보니 아름답고 신비로운 호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가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작은 여행자여.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정령이란다. 너의 올바른 마음과 용기에 감동하여 등장했지. 만약 진정한 마음을 지닌다면 너에게 이 숲의 비밀을 알려주겠노라. 루이는 깜짝 놀랐지만 겁먹지 않았습니다. 정령에게 자신의 마을과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령은 루이의 순수한 목표를 인정하며 그에게 도전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찾아오렴. 그 별은 너의 지혜와 용기를 시험할 것이니. 루이는 숲을 탐험하며 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겉으로는 무섭고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진정으로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종 이상한 생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루이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내면을 돌아봤습니다. 마침내 깊은 숲속에 위치한 작은 언덕 위에서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별에 다가서자 그것은 커다란 빛으로 변화하며 루이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길은 그를 숲의 가장 깊은 비밀이 있는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흘러가는 시간과 같은 흐름의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물은 찬란히 빛나고 있었는데 그 물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진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숲의 진정한 비밀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숲에서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 뒤로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숲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이는 마을의 현자로 기억되었고
그가 숲에서 배운 것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소중한 삶의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용기와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